안녕하세요, 주가방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증시 폭락 나올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우선 국내 증시를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좀 체크해 보면요, 최근에 지수값이 전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눈치 보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만 확대해서 보시면 오늘 2200포인트까지 지수가 밀리면서 자세히는 보이지 않겠지만 5일선이 하방으로 꺾였습니다. 이평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매매자들의 평균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평선이 하방으로 꺾인다는 의미는 가격을 낮춰 사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하방으로 꺾이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여기 2200포인트에서 60포인트가 밀린 2140포인트까지 밀리게 되면 이 11선도 하방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2130포인트까지 지수가 밀리게 되면 이 21선도 하방으로 꺾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방으로 꺾인 이 5일선과 11선과 21선이 증시 반등에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현재 이 파란 선이 61선인데요, 이 61선의 가격대가 209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입니다. 등락률로는 마이너스 5.5%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 단기 이평들이 하방으로 꺾이게 되면 2090이나 2100포인트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증시가 추가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 몇 가지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속되고 있는 메이저와 개인의 수급 불균형인데요,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 외국인을 보시면 거래소에서는 간헐적으로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의 수급을 보시면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도 거의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수급도 한번 보시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도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힘으로 지금까지 증시를 이끌어 왔고, 지금은 개인도 눈치 보면 쉬어가는 마당에 현 메이저의 수급 상태로는 증시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여전히 거래소와 코스닥의 수급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고마운 세력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속성상 언제 먹튀할지도 모르는 세력이라서 우리는 마치 좌불안석 속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파티는 즐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신용잔고와 주식형 수익증권 고객 예탁금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신용융자 차트인데요, 지금 이 자리가 10조고요 5월 중순쯤에 이 10조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3조 7천억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여기 3월 중순에 들어서 현재까지 쉬지 않고 신용융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융자는 시장에 부담스러운 자금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주식형 수익증권도 한번 보시면 증시에서 자금이 이렇게 꾸준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식형 수익증권은 그냥 흔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축소해서 보시면은요, 여기 2019년 10월서부터요 여기 2020년 1월까지 여기까지가 3개월 정도 되는데요, 여기 78조 2천억에서 여기 89조 4천억으로 거의 11조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현재 73조 5천억인데요 총 16조의 자금이 이탈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월서부터 1월까지 11조의 자금이 유입되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발발하던 시점서부터 현재까지 16조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고객 예탁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고객 예탁금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여기 1월에 30조 정도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46조입니다. 그럼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1월서부터 현재까지 총 16조가 증가를 했는데요. 조금 아까 주식형 수익증권, 즉 주식이 1월서부터 7월까지 얼마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그랬었죠? 16조가 빠져나갔다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 자금들은 고객 예탁금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16조에 가까운 자금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식에서 빠져나가서 예탁금으로 잡힌 돈이 16조인데요. 이 16조를 현금화 하지를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돈으로 인출하지 않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얘기는 다시 생각하면 재투자를 기다리는 대기자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차트에서 보셨듯이 거의 고점이 2220포인트였죠. 그리고 현재 2200포인트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포인트 변동률로 따지면 약 1% 정도가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 2220포인트를 증시가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예탁금에서 잠자고 있는 이 16조가 증시로 다시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16조는 증시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 때 추진력이 되어줄 대기자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증시의 추가 상승의 여지는 글로벌과 국내 증시의 분위기인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증시의 변동성을 제공했던 재료들을 한번 보시면요. 지난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다우존스가 0.23%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유가 같은 경우에도 0.3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됐다라는 재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지표가 실망스럽게 발표됐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미국 증시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7월 21일 화요일에는 0.0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가도 0.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나왔던 재료들은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상승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이것보다는 시장이 추가 경기 부양책에 초점을 맞춰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 다음에 22일 수요일도 보시면 다우존스가 0.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상승의 재료는 뭐였냐면 경기 부양책 법안이 7월 말이나 아니면 8월 첫째 주 정도에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재료가 미 증시를 상승시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7월 23일 목요일에는 미 다우존스가 0.62%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날은 재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이 우려라는 악재가 있었고요. 6억 명분의 코로나 백신 확보라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역시 시장은 이 악재보다는 이 호재에 초점을 맞춰서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지난 7월 24일 금요일에는 미 증시가 1.3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재료로는 고용지표가 악화됐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기술주들의 약세라는 재료가 있었습니다. 이 두 재료에 의해서 미 다우존스가 1.31%라는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우리 장에 영향을 줄 미 증시를 보시면 0.6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의 영사관을 폐쇄 조치하면서 증시의 분위기를 악화시켰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글로벌 증시의 악재와 호재는 몇 가지로 추려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 변동성을 제공했던 재료들을 정리해 보면은요, 글로벌 증시의 이 악재로는 첫 번째가 이 경제지표입니다. 이 경제지표의 개선 여부에 따라서 증시가 출렁거리고 있고요. 지금 두 번째가 미중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재는
첫 번째가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5차 추가 부양책이죠. 이 부양책이 조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7월 말이나 8월 초에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코로나 백신이나 이 치료제 관련 소식들이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현재 경제지표나 미중 갈등의 재료가 부각이 되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차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19 관련 백신이나 치료제 소식이 나오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다음 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항상 확인하시고 증시에 임하셔야 내가 매매한 종목을 가지고 버틸지 아니면 비중을 축소할지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이 악재의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당연히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반대로 증시가 이 호재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때는 비중을 살짝 늘리면서 대응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신 내용은 글로벌 증시의 호재와 악재였고요. 우리는 한국에서 사는 만큼 우리 국내 최근 호재와 악재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것도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면 최근 국내 호재와 악재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 이외에도 또 다른 호재와 악재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호재와 악재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악재가 공매도 금지가 9월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공매도 금지를 연기할지 아니면 부활시킬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공매도가 부활이 된다면 지금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이 개인들의 투매 물량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개인들의 지금 현재 신용 물량이 13조가 넘어가고 있죠. 이러한 물량들이 증시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증시의 투심은 큰 폭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부활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스러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는요. 지금 금융당국에서 다음 달 8월에 총 2차례 공청회가 열리는데요. 이 공청회에서 이 공매도에 관련한 후속 조치를 공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에는 이 공매도와 공청회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셔서 수시로 증시의 뉴스를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 3차 추경인데요. 1차 추경에는 11조 7천억, 2차 추경에는 12조 2천억, 이 3차 추경에는 35조 1000억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시면 한국판 뉴딜에 4조 8천억이 편성이 됐고요. 또 이 한국판 뉴딜 중에서도 이 사회 간접 자본에 디지털을 비롯한 디지털 뉴딜에 2조 6,300억이 투입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으로 인해서 그린 뉴딜에 1조 2,200억이 투입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등등에 2,701억 정도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1조를 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총 합해서 4조 8천억이 한국판 뉴딜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판 뉴딜에 관련된 종목들은 이 추가적인 유동성에 이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동성과 고객 예탁금에서 잠자고 있는 16조의 유동성이 합해진다면 충분히 지금의 정고점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병이 이 공매도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부활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한 차례 깊게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이 공매도에 관련한 공청회 키워드로 뉴스를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하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시장은 확실히 안고가 없는 상승장은 맞고요. 현재 정고점에서 추가 상승 모멘텀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의 여부는 글로벌 재료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국내 정책 재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공매도 금지 연기 여부를 매일매일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